제3지대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총선 성적? 뭐 처음부터 저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의석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예. 그리고 그래요? 신당도 양당 체계일 거다. 신당도 양당 체계일 거다. 빅텐트 어.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 빅텐트는 아니고 중텐트, 뭐 텐트가 여러 개 쳐져 있는 느낌도 포개고 들고. 거론되는 신당이 양당 체제가 되는 네. 거죠. 개혁신당과 그 새로운 다음에 미래. 민주당 탈당했던 분들도 네. 빅텐트가 안 되면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거다. 다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되네요. 뭐 신당도 이제 두 갈래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의석수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면서 뭐 두세 석 네. 그렇게 얻을 수는 있어도 근데 정치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속성 네. 또 정치적 의미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의미는 갖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신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지대 그쪽에 있는 정치 세력을 봤을 때는 이준석 신당이 그러니까 개혁 신당이 제일 뭐 세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총선 후에 네. 그야말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 그러면서도 이후로도 정치적 행위나 네. 이런 것을 정당의 이름으로 또 정당 소속 정치인의 이름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대적인 여건이 되는 것이 이준석 신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고 신당 만든다 했을 때 저희도 뭐 기자들도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뭐 신당 창당 이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급발진 아닌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급발진이 같아요. 아니고요. 예. 이준석 창당 과정과 이낙연 창당 과정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나 신당하기 싫어. 거기는 어차피 그래서 네. 보수의 그라운드로 돌아와야 돼요. 아하. 보수의 그라운드. 노는 그라운드가 보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당하기 싫은데 그냥 어떻게 뭐 당도 대통령도 조금 바꿔줘 이런 명분을 이제 걸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당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몰렸다. 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밀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네. 급발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거기는 신당하겠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행보를 한 경우거든요. 다르네요.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갑자기 그랬다라고 겉으로는 느껴지지만 네. 사실상 거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도 혹은 만난 것도 네. 이미 신당하겠다고 이 마음 먹고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밀당도 아니었죠. 그거는. 그래요. 예, 내 정치를 하겠다. 민주당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포석을 계속 깔아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비주류나 정치적 패배자의 경우에는 네. 참 견디기 힘든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 안에서 다시 경쟁하려면 하고, 네. 아니면은 뭐 무릎 꿇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당에서. 그래서 제가 우회로를 택한 아주 안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정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못 하겠거든. 그래서 우회로를 택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네.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였으면 그러면 탈당해야 되냐.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게 또 오랫동안 해오셨고 민주당에서 그 정당 정치를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힘들고 해도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새끼를 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죠. 성공하기 어렵다. 당에서 좀 투쟁을 하고 사실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은 초반부터 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거 돌파해낼 것이냐,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이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버렸으니까. 네. 글쎄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눈 지 거의 1시간 벌써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재밌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60일 남았죠. 이제 2달 남았는데 총선이. 아까 뭐 당 얘기도 하고 구도 얘기도 하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핵심 변수 어떻게 좀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 말씀드렸어요. 공천이 공천. 남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국민들도 다 촉각을 세우고 네. 지금 정당의 모습, 정치 이런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막말, 또 뭐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당이 이 그런 게 발생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컸고요. 네. 과거까지 소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밝혀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네. 뭐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의 이야기나 발언 이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기도 하고 네. 그 2012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아하. 김용민 그 낙검석 김용민 예. 씨가 그때 민주당 노원으로 출마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과거 발언을 과거 소환하고 발언이, 예. 조금 막 비틀기도 했죠. 언론에서 막 예, 보도 난리가 많이 났어요. 했죠. 그래서 총선마다 부활절을 꼭 끼고 총선을 치르잖아요. 네. 총선 전에 부활절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그때는 뭐 소위 말해서 조금 개혁적인 목사님들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쭉 있기 때문에 네. 뭐 2004년도에는 이제 노인 발언부터 이런 게 그렇네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안 보여지거나 크게 안 다뤄져도 총선 직전에는 이것이 거의 뭐 핵폭탄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공천은 절대로 오만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오만하다 싶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쯤 되면 국민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같은 당 안에서 싸우는 거, 네.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네. 굉장히 그건 타격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대통령의 이 신년 사전 녹화 대담 이 발언 하나 하나도 이것도 그럼요. 설 이제 앞두고 큰 그렇습니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전략적으로 심도 있는 약속 대련적 이런 현장이 깨고 나오고 이 소위 말해서 수놓기가 아니면 저런 거는 굉장히 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주 악재가 발생한 거죠. 이거 이제 설 연휴 때 가족들 모이면은 다 한마디씩 할 것 같고 누가 누구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지 한 번씩 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디올인가 샤넬인가. 저거는 뭐 예. 설 차례상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말을 대통령이 하신 거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저게 어떻게 될 건가를 아예 해법 자체를 그냥 차단해 버리고 네. 오히려 이상하고 기괴한 논리로 저걸 갖고 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저거는 이제 거론하는 순간 네. 그렇죠. 너 거론해봐라. 어허. 대통령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런 거고. 딱 정해준 거예요. 규정을 한 거예요. 이 친북 발언도 나오고 이게 뭐 당시 계략이라는 네. 그런 거고 말이야. 이 부인이 매정하지 못했다. 온 국민은 매정하게 보는 분을 매정하게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는 그래 국민의힘에서 이거 건드려 한번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드는 순간 저거는 이제 폭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요. 아, 뇌관을 여러 가지 놓은 그런 대담이었죠. 자, 설 연휴 때 저도 이제 설 연휴 때 가족들 보면 아마 이 얘기가 제가 꺼내지 않더라도 나올 것 같아서 많은 안 분들이 나올 수 없게 안 나올 수 만들었잖아요. 없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그것도 같아요. 녹화한데 그러니까요. 준비된 건데. 네. 자,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지 좀 지켜보고 설 이후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총선 판세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윤 대통령 발언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 총선 앞두고 각 당이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최재성 전 수석과 말씀 나눠봤는데 저희는 사전 녹화 대담이 아니고 생중계, 생방송 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를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미니 다큐 형식으로 둘러본 프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치찌개로. 좋습니다. 자, 수석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설 연휴 인사 포함해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 좀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예, 또 명절은 명절대로 또 우리가 치러야 되고 또 명절이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편안하시고 또 희망을 다시 품는 그런 설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어려운 상황의 근원이 되는 이 윤석열 정권이죠. 윤석열 정권이 설을 거치면서 정말 정신은 못 차리겠지만 국민들이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서 꼭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마디씩 좀 거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이 주는 의미이자 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또 일종의 뭐 책무 네.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되는 설. 저희 한번 설 명절 어떻게 좀 보내는지 저희 나중에 또 하나하나 들어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